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오늘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이 테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테더는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로 미국 달러의 1대1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테더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거래소에서 널리 좀 사용이 되고 있죠. 오늘은 이 테더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더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테더는요, 이 암호화폐라면 변동성이 가장 심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요,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로서 이 스테이블의 안정성에 대한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나 금과 같은 자산의 가치에 1대1로 연동이 되어서요.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자를 쓰지는 않지만 이 영어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고요. 안정적인 가치를 뜻하는 이 스테이블에 동전이라는 이 코인을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가고 있죠. 이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또 한 종류로 가격이 특정 자산, 그러니까 주로 법정 화폐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거래의 편리함과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이 테더는요. 1 테더는 이 미국 1달러에 좀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래소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통화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테더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쌍으로 좀 주로 사용이 되고요. 다른 암호화폐와의 거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더는 디파이 플랫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더의 또 어떤 이야기가 궁금할까 제가 또 생각을 해 봤는데 테더의 창립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테더는 2014년에 10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선구자로 좀 알려져 있는 바로 이 블록 피어스와 리콜 콜린스가 초기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브록 피어스는 테더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하나로서 비트코인 재단의 전 회장입니다.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초기 개발자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하죠. 이 피어스는 블록원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서 개발한 EOSIO는 또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EOSIO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이더리움과 경쟁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인식이 되어 있죠. EOS는 더 나은 확장성과 속도를 제공하고요. 이더리움과 비교해서 수수료가 거의 없는 시스템을 목표로 또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17년에 블록원은 1년간의 ICO를 통해서 40억 달러 이상을 모금을 했고요. 이는 당시 가장 큰 규모의 ICO 중 하나였습니다. 피어스는 EOS를 통해서 전통적인 기술 산업을 변화시키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구상했고요. 특히 EOS의 거버넌스 모델이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 피어스는 블록체인 캐피털을 공동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 펀드로 피어스는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전반적인 성장을 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캐피털은 초기부터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주요 암호화폐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했고요. 지금까지도 블록체인 업계에서 투자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죠. 피어스는 블록체인 캐피털을 통해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자금을 제공했고요.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또 했습니다. 피어스는 블록체인 for 임팩트와 같은 비영리 단체의 또 일원으로 관련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는 특히 블록체인이 금융 포용성,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는 데 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금융 접근성을 또 높이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어스는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해서 또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는 정치 경험이 전무했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서 얻은 이 성공을 또 바탕으로 탈중앙화된 정부와 기술 혁신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비록 이 선거에서는 큰 득표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출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관심을 또 얻었습니다. 피어스는 자신의 출마가 전통적인 정치 시스템을 혁신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정책 결정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어스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으로서 금융 혁신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 없이 개인들이 서로 가치 교환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넘어서는 자유 경쟁의 상징으로 또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특히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자산처럼 또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 시장과 차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공동 창립자로 리브 콜린스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테더의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인물이 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윌리엄 퀴클리인데요. 이 또한 테더의 공동 창립자로 그는 법정화폐 토큰화가 금융혁신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퀴글리는 법정화폐가 발명된 이래 가장 큰 혁신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향후 10년 내에 세계 경제가 토큰화된 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퀴글리는 성형외과 의사 출신의 사업가인데요. 테드를 통해서 법정화폐 디지털화 및 토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자산의 수익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테더의 설립 연도와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테더는 2014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설립이 또 됐고요. 영국 영국령의 이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법정화폐와의 연동인 테더는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와 1대1 비율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거래 수단을 또 제공하고 있죠. 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테더의 창립자인 윌리엄 퀴클리는 법정화폐 디지털화와 토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테더가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테더는 2014년에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죠. 이 테더는 2014년에 10월에 처음 출시가 되면서 이후에 빠르게 성장해서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테더는 자산의 보유량에 대한 투명성 문제로 여러 차례 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자산 보유량을 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특정 자산의 가치를 고정하면서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된 암호화폐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테더는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미국 달러의 1대1로 비율이 연동됩니다. 그래서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 담보인데요. 테더는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수량에 상응하는 양의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테더는 1달러의 가치를 지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테더사는 이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행과 상환인데요. 사용자가 테더를 구매하고자 할 때 테더사는 해당 금액만큼의 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테더를 발행을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테더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테더사는 사용자가 제출한 이 테더를 회수하고 그에 맞는 달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 가격에 대한 안정성인데요. 이 스테이블의 코인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좀 결정이 되지만 테더와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자산 담보를 통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사용자의 신뢰를 또 기반하고 있죠. 테더사는 자산의 보유 현황을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사용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또 설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또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을 또 줄이고 있고요. 거래 편리함을 제공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암호화폐와 또 비교를 할 때 마치 두 종류의 차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과 일반 암호화폐 거래 차이는 주로 이 안정성과 변동성에 있습니다. 먼저 가격 안정성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 보자 하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는 특정 자산, 그러니까 미국 달러와 유로 등의 연동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 또 한 번 다 제일 큰 특징입니다. 이 원 테더는 원 달러와 같은 이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소에서의 가격 변동성이 적다는 점이 특징이면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일반 암호화폐는요. 예를 들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일반 암호화폐는 좀 변동성이 크죠. 이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급격하게 또 변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는 투자자에게 또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면서 투기성이 어느 정도 보여진다라는 점이 또 특징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마치 좀 고속도로에서 안정적으로 달리는 좀 세단과 같이 비유를 많이 하고자 하는데요. 가격이 좀 일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좀 믿고 탈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비유가 좀 많습니다. 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 스릴을 좀 느낄 수는 있지만 가끔은 또 너무 급락과 또 급등하는 이런 좀 등락에 좀 투자자들께서 놀라는 경우가 또 많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 담보 구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또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에 대한 좀 영수증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좀 예를 들어서 1 달러를 맡기면 1 달러짜리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수가 있죠. 반면에 이 비트코인은 약간 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이 친구가 또 언제 갚을지 모르는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고도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치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많이 또 이야기가 되죠. 이 스테이블 코인과 일반 암호화폐의 또 용도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 거래, 송금, 결제 수단으로 좀 사용이 되는 반면에 어 이 좀 일반 암호화폐는 투자와 자산 저장 그리고 특정 플랫폼에서의 서비스 등의 이용의 다양한 용도로 또 사용이 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래소 간의 자산 이동이나 거래 시에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반면에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을 이용한 이 투자가 가능하지만 리스크가 좀 많이 따라오는 편이기도 하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쇼핑할 때 쓰는 이 신용카드와도 같다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좀 뭐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용 좀 주식 같은 경우 좀 투기성에 대해서 좀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를 때는 또 기분이 좋지만 좀 떨어지면 좀 마음이 또 아프죠. 또 그리고 규제와 투명성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좀 정부에서 인증한 안정적인 제품처럼 좀 자산을 또 투명하게 공개를 또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좀 비교적 믿고 이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반면에 일반 암호화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등락을 좀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지표를 보고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지는 조금 알 수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의 이 반응을 또 이야기를 해 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 변화에 조금 비교적 덜 영향을 받는데요. 안정적인 거래를 원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외국과 뭐 외국 간의 이런 거래에 있어서 좀 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반면에 이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투기성을 좀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가격 상승을 좀 기대를 하면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래서 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스릴을 함께 좀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과 일반 암호화폐는 각각의 특성과 또 용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또 선택을 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점유율까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거는 어제자 기준 2월 5일 바로 날짜가 바뀌자마자의 기준으로 저희가 좀 테더의 변동성을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년 사이의 변동성을 좀 함께 제가 좀 캡처를 해서 가져가 왔습니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테더는요. 약 2,187억 테더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무려 70%나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AI 시장 진출로 사업 다각화가 조금 예측이 되는 상황 속에서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벗어나서 인공지능 시장으로서의 진출을 선언을 했는데요. 2025년 1 분기에는 AI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을 또 밝혔고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규제적 대응을 또 함께 살펴보자면 테더는 유럽 연합의 규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또 취하고 있는데요. EU에서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테더는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자면 테더는 2025 년에도 안정적인 가치를 또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AI 시장으로서의 진출과 함께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요 증가, 테더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또 저희가 보여지고 있죠. 테더의 지속적인 발전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좀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좀 종류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세 가지로 크게 유형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정 화폐 담보형인데요. 실제 법정 화폐 1대1로 연동이 되면서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담보형인데요.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발행이 됐고요. 가격 변동성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알고리즘 기반인데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요.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서 공급량을 조정하면서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방식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테더와 비슷한 스테이블 코인들은 다양한 배경과 그리고 제작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각각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자산에 연동이 되어서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거래 수단을 제공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은 앞으로 좀 계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어서는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그리고 제작자까지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테더와 비슷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배경과 제작자들이 또 다르죠.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특정 자산의 연동성이 되어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아래에 좀 이 옆에 보시다시피 주요 스테이블 코인과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공동 개발한 USDC인데요. 1달러에 또 미국 달러의 1대1로 연동이 되어 있으면서 투명한 감사와 규제를 통해서 신뢰성을 좀 높이고 있는 것이 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BUSD, 바이낸스 USD는요. 미국 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고요. 바이낸스 플랫폼에서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제작을 했고요. 규제 기관과의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메이커다오가 제작을 한 DAI인데요.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양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발행이 좀 됩니다. 가격 안정성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더는요. 일단 테더 리미티드에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스테이블 코인이죠.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으로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완화를 해 가는 모습을 저희가 또 가져가 볼 수 있겠죠.
이어서는 오늘의 코인 이슈를 또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기사들과 함께 또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기사인데요. 2월 4일 기사인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테더가 한창 다시 좀 이슈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관세 전쟁의 우슨 스테이블 코인 김치 프리미엄 급등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김치 프리미엄이 뭐냐면 일단 먼저 어 이 한국과 미국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환율 적용이 되기 전에 이런 '프리미엄을 가져간다.'라는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좀 붙어 있는데요. 일단 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테더에 대해서 또 관심을 한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던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에 달한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된다라는 기사인데요. 먼저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첫 멘트 한번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가상자산이 관세 전쟁 여파로 일제히 급락한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은 강세를 보이면서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기사인데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이가 10%나 육박해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정점에 달했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좀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또 테더의 지금 현재 가치에 대해서 또 알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8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개당 1,648원까지 치솟았다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업비트에 상장된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에 또 거래가 된 모습이었는데요. 같은 시각 또 다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SD 코인도 개당 1,689원까지 급등하면서 상장 이래 최고가를 또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업비트에서는 테더, USD 코인과 이 밈 코인 3 개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은 모두 전거래일 대비 하락세였는데요. 비트코인은 개당 1억 4,507만 원까지 하락했고요. 지난달 17일 이후에 또 최저가를 주저앉은 모습이었었죠. 이더리움도 개당 395만 원까지 좀 떨어지면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이후 2달 만에 최저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코인들은 또 낮게 좀 거래가 된 모습이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좀 급등을 한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에 달한 영향으로 또 풀이가 됐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또 고안된 가상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같은 법정 화폐나 금 가치를 연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상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더 반영이 될수록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 심리가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 테더와 USD 코인은 대표적인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발행량과 동일한 금액으로 미 국채 등 달러화 표시 자산을 보유해서 코인 한 개 가치를 1달러에 연동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좀 추종해서 조금 여타 가상자산 대비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좀 선호 심리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이 원화 해지 수단이 몰린 영향도 있었죠. 원화 약세 국면에서 달러 대체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좀 발생을 하면서 달러를 투자하는 간접 효과를 또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또 알아가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결제 수단으로 또 사용이 되는데요.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테더나 USD 코인을 구매한 뒤에 해외 거래소 내 가상자산 지갑으로 송금해서 이를 가상자산 구매에 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그리고 해지 수요가 맞물리면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급등한 이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 또 이렇게 투자 심리가 몰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스테이블 코인을 검증된 디지털 달러로 간주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대안으로 또 간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활용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는 지난달 30일에 스테이블 코인 전망을 낙관했는데요. 그는 달러는 안정적인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달러를 블록체인에서 사용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 테더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최신 코인 소식들까지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대한 이야기 좀 창립자부터 그 역사와 최근 이야기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또 접근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떨지도 이야기 많이 궁금합니다. 경계톡과 함께 코인 이슈들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흐름 또 계속해서 잡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계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